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름책방의 김문규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또 이렇게 촬영을 녹화를 하면서 이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그 질문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 이게 누가 볼까? 이게 실제로 우리가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거의 반응이 없는 채널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있는 반응을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셔서 우리 첫 번째 영상에 박은경이라는 분이 아는 분이죠. 네. 교수님 느낌표 반가워요 하고 하트 표시 네. 날려주셨습니다. 제가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래 집사님. 네. 두 번째 영상에 양우정님이 스타트업을 해보고 싶어서 최근 여러 모임과 책들을 읽고 있지만 모호한 세계라는 느낌이 들어 하나님께 계속 기도드렸습니다. 유유. 그런데 오늘 이 강의를 접하고 그 모호함이 한꺼풀 벗겨지는 느낌이 들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계속해서 교수님의 인사이트를 듣고 싶습니다. 자주 배웠으면 좋겠어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그 댓글을 못 봤네요. 네.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이거구나 싶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영상에도 댓글 하나 달아주셨는데 이분도 아마 아는 분 같은데 나즌이라고 회사 건가 봐요. 네, 대표님이시네요. 그래서 흐흐 편집하면 정말 외우죠 라고 이분도 한번 해보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또 유튜브를 시작한 선배분이 계신데 편집이 정말 중노동이라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30분짜리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뭐 그냥 손목 나가도록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제가 그만하라고 해야지 겨우겨우 그만하는 이 김성호 목사님의 성실함이란 정말. 제가 아무튼 그러니까 이 댓글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반응이 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 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갖고 되겠나 싶어도 사실 어떤 분한테는 그게 지금 절실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더 잘 만들고 싶어요. 내 승에 안 차는 느낌. 자, 오늘은 이 책 승리와 수수께끼의 제 3장 가상의 CEO라는 장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상의 CEO. 원래 CEO가 하는 일이 뭔가요? 원래 CEO가 하는 일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 CEO가 한국말로 뭐죠? CEO? 최고 경영자. 맞아요. 최고 경영자는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경영을 해야죠. 맞습니다. 근데 너무 두리뭉술하잖아. 그러니까 할 얘기가 생기는 거죠. 최고 경영자는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많은 CEO 분들은 경영을 안 하고 계셔. 그럼 골프를 치시나요? 아니요. 일은 열심히 해. 일은 열심히 하는데 골프 치고 경영하시는 분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경영을 안 하는 경영자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경영이라는 거는 하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우리가 항해를 한다고 하면 선장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제일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경영자도 이 조직, 기업의 그 의사결정들을 일사불란하게 일관성 있게 결정을 해줘야죠. 그래야지 이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한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근데 실제로 결정을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잖아요. 사장이 그렇죠. 그 최고. 그러면은 CEO를 최고 경영자라고 안 하고 최고 결정자라고 했겠지. 결정만이 경영이라면. 결정과 경영은 다르다? 그렇죠. 의사결정은 경영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경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장 저는 경영을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 같은데 경영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Plan, do, see. 두 번째 영상에서 했었나? 네, 했었죠. 그거예요. 네.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맞게 실행하거나 실행하도록 만들고 그 실행 결과가 계획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보고 그 다음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경영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여러 가지 사전에서 찾아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냐면 목표. 네. 목표가 있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한된 자원들을 잘 조율해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뭐 저는 뭐 회사 쪽은 잘 모르지만 교회 쪽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경영이 없네요. 부호만 있고 자원을 어떻게 동원할지에 관한 고민이 별로 없네요.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실제로 어떻게 최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평가가 끝나면 다시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배치나 이런 게 없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자리 메우기 느낌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경영 활동이 없네요. 그쵸. 그러면 사실 발전이 안 되겠네. 언뜻 생각해도 지금. 네. 그런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맞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열정이 있는 목사님들은 경영학 혹은 뭐 경영학의 일부이긴 하지만 리더십 같은 것들을 열심히 배우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저는 둘을 좀 배워두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헛발질하지 않으려면. 왜냐면 그 헛발질이라는 게 거기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있을 텐데 그 에너지는 교인들의 헌금과 봉사, 희생인데 그거 가지고 헛발질해가지고 자꾸 허공에 날려버리는 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확장해 보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부장 집사님들도 경영을 하셔야 된다. 예, 물론 교회에서 올해의 표나 올해의 목표로 가장 뭐 상위 목표가 나온다면 그거에 부합하게 우리 부서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우리가 바꾸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들 하에서 뭐 주일학교, 중고등부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떤 계획들이 있고 그 계획들을 우리는 어떻게 실행했는지도 리뷰해보고 근데 그게 사실은 여기까지 오고자 했던 건데 모든 개인에게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생활로서의 경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인생 경영. 목표가 있고 목표에 맞게 내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제 열심히 실천하고 그 다음에 나를 반성하는. 자, 근데 경영자는 그래, CEO는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저자는 자신을 가상의 CEO라고 이야기를 또 한단 말이죠.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대표이사로서 역할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처음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그 헛발질을 줄여주는 어떤 멘토나 아니면 동기들이 있었으면 내가 참 더 잘할 수 있었겠다. 뭐든 어떤 경영자가 경영자로서의 책임이 무엇이고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잘한 것이고 어떤 것이 못한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옆에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 나오는 랜디 코미사가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업의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까지 관여해서 같이 상의하고 함께 결정하고 CEO나 다름없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만 진짜 CEO처럼 법적인 어떤 권한이나 의무나 이런 것은 없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책임자는 CEO다. 나는 CEO의 성공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거다.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실제로 기업들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까? 형식적으로는 대부분 있죠. 네, 형식적으로는 뭐 멘토가 그 스타트업 아주 작은 스타트업이라도 대표님이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투자기관에 투자 유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멘토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조금 기업이 커지면 고문을 두기도 하고 또 사회이사 같은 사람들도 예, 그런 뭐 감시자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교수님들이 사회이사로 가면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그 기업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멘토링은 부르진 않지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멘토링을 혹은 코칭을 파트너십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 사실은 사람이 누구한테 배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조금만 경험이 생기면 배우지 않으려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습성이 같아요. 생겨요. 이 사장님들은 또 다들 사장님 하니까 또 이렇게 으쓱한 감도 있고 해서 내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게 되고 뭐 그러니까 또 더 다른 사람 누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 잘 안 듣게 되고 그런 감도 있는 것 같고 사장병이죠, 사장병.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성공이 성공을 못하게 한다고 어느 정도 작은 성공을 거두면 이 성공에 취해가지고 딱 그 선에만 머무는 내가 한 게 옳았어 하다 보면 또 더 큰 성공을 같이 못하게 실패하죠. 하는 네. 그렇게 되는 우리 그때
굿투 그레이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에서 그 내용을 주로 다뤘었는데 여기 빨리 영상 그 링크 달아주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성공이라는 거를 정말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배우지 못하면, 더 이상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남이 가져다 주는 성공은 한계가 있죠. 내가 성장하지 않는 사람인데 누가 나한테 또 성공을 갖다 주겠어요. 성장을 해야 되는 거, 그죠? 네. 그렇죠. 성공에 머물지 말고 지금 성공에 머물지 말고 좀 더 성장해서 더 다음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데 그게 또 경영이네요. 그쵸. 제대로 된 경영은 네. 그렇게 하는 거. 저는 이제 이 장이 그 랜디랑 레니가 첫 번째 만남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그 장을 읽다가 문득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하고 니고데모 대화하는 게 살짝 떠올랐거든요. 둘이 같은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 레니는 계속 돈 얘기만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랜디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97페이지 보니까 내 경험상 만약 돈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다면 닥쳤던 개신세를 면치 못할 겁니다. 돈은 결코 그렇게 따라오지 않아요. 뭔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 나를 지켜줄 만한 목적의식 같은 건 말이죠. 실패하더라도 이 일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 사실 이 이야기가 되게 반복되잖아요. 랜디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 이 이야기가 핵심이잖아요. 그 부분이 이 책의 사실 주제이기도 하고 이 장의 핵심 내용이죠. 네.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왜 창업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큰 성공을, 그러니까 뭐 돈도 많이 좀 벌 수 있을 것 같고 또 창업 정도 되면 내가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뭐 그런 얘기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근데 정확히 아마 그게 제일 현실에서 많이 듣는 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그분들이 이제 학습돼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습되는 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미디어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멋진 창업가,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진 창업가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따라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면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나. 이거 듣는 분들 새겨 들으셔야겠는데. 네. 오히려 차라리 정직하게 저는 돈을 벌려고 싶어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보기 드문 사람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둘 다 문제예요. 첫 번째로는 실제로 내 마음에 있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버릇이 되면 사실은 고쳐 쓰기가 힘들어지죠. 거짓말이 그냥 습관이 되면. 네. 그리고 또 그 사람들한테는 자기 합리화가 잘 되어 있어요. 비즈니스는 원래 이런 거야. 실제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비즈니스야. 이게 막 약간 회색지대잖아요.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자기 자신한테 이제 속아 넘어가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지경이 될 수 있죠. 실제로는 뭔가 그럼 결국 돈인가요? 창업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잘 모르니까. 제 생각에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어떤 정직한 추구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왜 랜디는 계속해서 돈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 왜냐면 돈을 쫓다 보면 닥쳤던 개 신세를 못 면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창업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었죠. 네. 55분의 1 정도 네. 성공이 몇 년 후까지 살아남는 게 그 정도. 그렇죠. 성공이 아니 진짜 성공이라고 하면 하지. 그러니까 5분의 4는 다 망하는 거고 살아있지만 거의 뭐 죽을 똥말똥한 기업들도 엄청 많을 거고 돈을 좀 벌었네 라고 하는 기업은 정말 별로 없죠. 왜 돈이 목표가 되면 안 되느냐에서 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돈이 목표가 되면 모든 방법들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욕하는 그런 기업들처럼 된다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갑질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직원들의 등골을 빼먹고, 소위 말하는 천민 자본주의가 이제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거죠. 네. 어떻게든 돈만 벌면 그만이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은근 많은 것 같아. 은근 기업의 많죠. 제일 목표는 돈 버는 거다라고 해서 기업의 제일 목표가 돈 버는 겁니까? 기업의 목표는 제 생각이 아니라 수많은 경영학자들과 경영계의 수많은 그 구루들 모두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건 가치를 창출하는 거다.
혹은 고객을 창출하는 거다. 쉬운 말로는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냥 뭐 이런저런 책들 주워 섬긴 결과로 보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업사항이 그런 거잖아요. 사실 뭔가를 만들어서 판매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만족을 주고 또 나는 그의 대가로 이윤을 챙기고 또 기업으로서는 그렇게 해서 직원들 먹여도 살리고 사회에도 공헌을 하고 뭐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그게 이제 전통적인 기업상이라면, 최근에는 사실 이 금융 자본주의가 너무 크게 되다 보니까 거의 뭐 돈 장사, 돈놀이 하는데 거의 빠져가지고 큰 기업들도 부동산 엄청 갖고 있고 예, 파이낸셜 쪽의 비중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사실 진정한 뭔가 가치 창조가 되지 않는 그런 영역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 있다는 게 조금 문제다라고 여기저기 책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진짜 기업은 좀 옛날 느낌, 그런 장인의 느낌 그런 걸 갖고서 좀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뭐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면 정말 세상이 바뀌겠죠. 예.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면 기업의 뭐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얘기될 필요도 없어요. 안 되니까 얘기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우리들이 사회적 책임 얘기하는 거, 돈 많이 벌었으니까 기부 좀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 불필요하다고요. 왜냐면 기업은 그런 일을 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기업이 연탄 배달하는 조직 아니잖아요. 우리 기업이 만약에 햄버거를 만드는 조직이면 햄버거를 맛있게 만들면 돼요. 맛있게 건강하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햄버거를 만들고 적당한 가격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기부해야 되냐?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번 돈으로 또 더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면 돼요. 그게 기업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기업은 자기 실력을 키워서 좋은 햄버거를 더 싸게 팔 수 있게 해서 고객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게 하면 돼요. 그러면 기업이 왜 굳이 연탄 배달을 하고, 연탄 배달 해주면 좋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부하면 멋있죠. 그거는 근데 기업가의 그냥 자유인 거고. 맞아요. 기업이 진짜 해야 될 책임은 이거라는. 이게 안 되니까 사실들은 기업에 대한 비판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업가들이 어떤 꼼수를 부리냐면, 햄버거는 더럽게 만들면서 비위생적으로 만들면서 그리고 또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노동을 착취해서 만들면서 연탄 배달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제 큰 얘기까지 왔는데 다시 조금 이제 땡겨보면, 지금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려는 사람한테 랜디가 조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목적이 아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 큰 세상 어쩌고저쩌고 하기 전에 일단 일 시작할 때부터 그 점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는 돈 버는 사람 별로 없다. 두 번째, 돈이 목적이 되면 비윤리적인 것들도 정당화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세 번째가 뭐냐면, 돈이 목적이 되면 위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뭔 소리냐면, 돈이 목적인 사람은 돈을 따라갈 거잖아요. 우리 기업의 운명, 나랑 같이 일 시작했던 사람들과의 뭐 어떤 신의, 아니면 내가 뭐 비즈니스 하려고 했던 그 햄버거에 대한 나의 로망, 뭐 이런 거 뭐가 중요해요. 돈에 다른 유혹이 왔을 때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본인이 정말 인생을 걸고 한다고 얘기했을 텐데 사람들한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겠죠. 그런 일은 많지 않아요? 그런 일들은 많이 있죠. 근데 그게 꼭 뭐 저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돈의 유혹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거는 뭐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의 유혹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회사에 투자해서 위기를 넘기냐, 아니면 이 돈은 내 돈이니까 잘 아껴놨다가 내 차를 사느냐, 이런 문제에서도 계속 돈이 목적인 사람들은 기업 경영에서 의사결정을 그렇게 해갈 거란 말이죠. 결정에 문제가 생기는군요. 그렇죠. 돈의 유혹도 있지만 돈의 위기들이 있을 때도 내가 이걸 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는 뭐 맛있는 햄버거를 만드는 데 있어, 아니면 뭐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데 있어.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견딜 만한 힘이 있어요. 근데 돈은 그렇게 큰 어려움들을 넘어갈 수 있게 해줄 만큼은 힘은 없는 것 같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기업이 매일매일이 위기인데 그 위기들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위기를 참고 견뎌야만 하는 그런 무언가가 대표한테, 최고 경영자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이 많이 모이면 실수가 있었어도 실수인지 모르게 돼요. 혹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돈이 막 모여 있으니까 다 잘 되는 것 같아. 이건 실수가 사실 나중에 돌아보면 이건 큰 실수였는데 지금은 실수가 아니라 다 계획대로 되고 있구만. 돈이 있으니까. 네,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돈이 많이 들어온 만큼 빠르게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하나를 살펴볼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실제로 창업을 하면 돈이 한 번에 확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확 들어오는 시점이 생기죠. 맨 처음에는 이제 보통은 뭐 시드 투자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시드 투자를 제일 잘하는 기업들 중에 투자 기관 중에 하나는 보통 한 1억 정도 넣거든요. 예, 그거보다 많이 받는 기업들도 있고 예전에는 그 기업도 한 7천만 원 줬으니까 몇 천만 원 받는 기업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이제 시드 다음에 시리즈 A라고 하면 거의 10배 혹은 그 이상을 받죠. 10억이나 뭐 수십억. 그리고 그 다음 시리즈 B로 가면 이건 사실 산업마다 다르고 또 A냐 B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 다음 투자로 가면 또 뭐 5배, 10배 이렇게 받기도 해요. 돈이 그렇게 훅 들어오면 네. 그걸 갖고 뭐 인건비도 쓰고 뭐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걸 사용을 하는 거. 그쵸.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보통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환호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얼마나 잘 채워줄 수 있는 아이디어인지를 검증하는 정도의 돈이 쓰이죠. 홍보하는데 많이 쓰이겠군요. 아니요, 홍보하는 데는 못 써요. 홍보는 한 홍보는 아니고 네, 세 번째 투자 시리즈 B 정도 가면 테스트 하는데 그쵸. 테스트가 막 홍보랑 연결되지 않나? 아니면? 그렇죠. 근데 그때 홍보는 무료 홍보 아니면 정말 돈 안 쓰고 할 수 있는 홍보들 위주로 이제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적은 수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아이템에 이런 체험판 정도로 써봤더니 계속 쓰고 싶어 하더라.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 놓고서 네. 거기는 사람들한테 그걸 체험을 하게 해보고 결과를 수집해서 모으는 단계. 네, 그래서 우리한테 돈을 조금만 투자하면 이 아이디어를 더 잘 만들어서 그리고 더 잘 만들 수 있는 팀원들을 더 채워서 우리가 이걸 만들겠다. 그리고 이걸 만들어서 퀄리티를 또 높이는 데 돈을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잘 만들었으니까 이제 홍보비에다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처음에 뭐 서너 명이랑 시작했던 사람이 100억, 200억 되는 돈을 잘 쓰기가 쉽지 않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배우면서 따라가야 되고 주변 창업 그 사례들을 잘 연구하면서 배워야 되는데 거기까지 오면 빨리 오는 사람들은 뭐 이미 그 전에 사장병 걸려요. 성공병에 걸리고 내 판단을 신뢰해. 그것도 있을 것 같아. 돈이 그렇게 막 들어왔으면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요 아이템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미 여기에 돈이 지금 몇억 이상이 지금 들어가 버린 상태면 이게 아니네 싶은데 거기서 내가 빨리 방향을 전환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뭔가를 수정하거나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왜 돈이 워낙에 많이 그럼 난 지금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뭐 그런 것밖에 들어갔으면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빨리 선택해야죠. 그게 이게 아니었네라는 걸 알게 되면 빠르게 이제 방향 전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이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면 또 투자자들이 합리적이라면 그 방향 전환을 지지해 주겠죠. 그런 결단 내리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쵸. 그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뭐 그런 거 다 알아보는 게. 그래서 아까 경영 이꼬르 결정은 아니라고 했지만 경영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을 제대로 또 일관적으로 또 그 의사결정 이후에 어떤 학습들이 이제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계획하고 플랜 두 C 계획하고 실행하고 반성하고 이게 체계적으로 계속 돌아가 줘야 되는데 많은 돈이 한 번에 들어오면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빨리만 가게 되니까 타이어에 펑크 났는지도 못 보게 되는 거고 엔진 오일 불 들어왔는지도 못 보게 되는 거고 엔진이 터지더라도 일단 저기까지는 가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지금 랜디가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게 뭔지가 조금 잡히네요. 네. 좀 랜이는 전혀 어떤 경영자로서의 지금 자세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고 얼른 빨리 투자 받으면 어떻게든 이 아이디어 돌아가게 해서 돈 나올 거다라는 그 생각 하나만 지금 막 빠져 있는데
랜디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안 될 텐데 보니까 이런 일들 막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들이 지금 나무 뽑았듯이 쫙 그려지는데 저 생각만 가지고는 이거 제대로 밟아나가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자꾸 지금 중요한 거 지금 돈이 아니고 지금 이거 세우는 겁니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챙길 거부터 챙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메었으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야, 이거 요새 MG가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들 하면 안심하세요. MG는 안 봅니다. 농담이고 MG들이 제일 많이 보고 있길 바라는데 네,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묶어서 바느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바느질 시작하자마자 아 이러면 안 됐었네 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레니가 이게 너무 지금 좀 뭔가 이렇게 사람 죄나 빼나 그런 느낌도 처음에 좀 있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레니는 그러니까 돈 많아서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 받으러 지금 투자해 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얼른 MBA를 가야겠네, 공부를 해야겠네. 제 생각에는 뭐 MBA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MBA에서 2년을 쓰거나 돈을 쓰기보다는 그 좋은 책들, 좋은 컨텐츠들 이미 사실 요즘에 교육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가면 더 좋겠다. 창업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공부하셔야 된답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를 어떻게 빨리 받을까 하고 고민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게 공부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업을 잘 도와주는 MBA가 또 별로 없거든요. 카이스트는 어떻습니까? 저희 학교가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예, 세계적으로 가장 예. 좋은 창업 교육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카이스트에 그런 게 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창업을 하는 이유는 뭐여야 됩니까? 뭐 이거를 뭐 강제적으로 이거 해야 됩니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면 좋겠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창업이라는 도전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도전인데 성공하려면 오랜 시간이 좀 담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존버라고 하잖아요. 오래 버텨야 돼요. 내가 아주 잘하고 있는데 기회가 아직 안 왔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한데 내가 아직 부족해서 학습이 더 러닝이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창업이 성공하려면. 그러면 이때를 계속 버티면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보통 이제 성공은 운칠기삼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도박 아닙니까? 맞습니다. 도박은 운칠기삼이다. 근데 사회생활도 운칠기삼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외부 요인이 70%다. 나의 요인은 30%밖에 안 된다. 그러려면은 외부 요인들이 내부적인 요인이랑 잘 맞아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줄 게 필요하고 그러려면 잘 버텨야 되는데 힘들어도 버티려면 내가 버텨야만 되는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거. 나한테 돈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내 창업의 목적이랑 맞아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을 잘 버틸 수는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공은 오랜 시간 버텨서 돈을 잘 벌면 성공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공이란 말은 정해진 미션을 수행하는 게 성공이에요. 혹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정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성공이라는 거죠. 창업으로 돈을 버는 것과 성공이라는 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회사를 이렇게 창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놨던 그 목표가 달성되면 그건 성공한 거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애초에 그 목표가 불분명했으면 성공이고 뭐고 없겠네요. 그렇죠. 그냥 그거 불분명하게 그냥 돈 얼마 버는 게 목표일 수도 있나?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 그렇다면 돈 얼마 버는 게 목표라서 이걸 하는 거라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왜냐면 굉장히 어려운 길일 거예요. 확률이 너무 낮은 도박이니까. 돈은 못 버는데 애초에 창업 목표는 달성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그러긴 또 어렵죠. 그러니까. 왜냐면 미션을 정했고 그 미션을 달성했다면 돈은 주로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미션 드리븐 앙트르프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기업가들,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기업가들은
돈보다 그런 것들에 훨씬 더 관심이 많고 그것들을 집중해서 이제 어떤 사회들을 변화시켜 나갈 때 돈이 훨씬 더 많이 이제 잘 따라오는 것들을 랜디 코미사도 발견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 못하죠. 지금 듣는 분들 중에서도 에이 그래도 기업은 돈이지라고 여기 나오는 레니처럼 그러니까, 레니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기업들의 예가 있나요? 네 있죠. 뭐 너무 많이 있는데 아, 많아요 또 심지어? 그렇죠. 그러니까 안 그런 기업이 훨씬 더 많지. 안 기업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흠칫 놀랐어요. 네. 지금 생각나는 기업은 닥터노아라는 기업이에요. 네, 그 칫솔, 네. 뱀부. 대나무 칫솔. 네, 대나무 칫솔 만드는 기업이고, 제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교재를 만들어 준 적이 있는데, 그 교재에도 사례를, 이 기업을 쓸 정도로, 예,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뭐, 완벽한 기업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저는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목적이 분명한 기업이다. 이 기업은 칫솔을, 대나무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칫솔을 대나무 칫솔로 바꾸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줄어들 거다라는 아주 단순한 명제를 갖고 있어요. 사실 뭐 칫솔만 바꿔서 이게 해결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사회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신호들을 계속 보내는 거죠. 이 기업이 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가? 이 치과 의사 대표님이 크리스천이신데 베트남으로 이제 의료봉사를 가셨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이 베트남 농가들을 보니까 너무 이제 힘들게 사는 거죠, 경제적으로. 와, 이 사람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냥 내가 어쩌다 한 번씩 와가지고 기부 좀 하고 좀 멋 좀 부리고 이 좀 고쳐주고 그건 나한테는 기쁘겠지만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바뀔까? 이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발견하게 된 게 대나무였던 거죠. 이 대나무를 어디다 쓸 수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대나무로 플라스틱 칫솔보다 더 퀄리티 좋은 혹은 플라스틱 칫솔만큼이나 퀄리티가 좋은 칫솔을 만들자. 그래서 대나무를 우리가 적정한 가격에 사들여서 이 대나무 농가들, 베트남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만들자. 그리고 이 베트남 농가 여성들을 교육해서 다음 세대는 더 잘 교육받은 세대가 되게 만들자. 뭐 이런 미션으로 이런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이 아마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을 거예요. 이제 이 장을 좀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이 장의 제목이 가상의 CEO였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대화 속에서 랜디 코미사가 이미 가상의 CEO로서의 역할을 랜니에게 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랜니가 그걸 아직 지금 풀로 또 뒤에 좀 읽어보면 몇 장 더 지날 때까지도 아직 제대로 알아채지 못한 것 같긴 하지만 이미 가상의 CEO로서 이러저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예,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듣고서 넘기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자, 그래 오늘은 우리 승려 수수께끼 제3장 가상의 CEO라는 장을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고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 뭔가 좀 스타트업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또 이어나갈 테니까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상 편집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이 구독자 들어가는 게 한 명, 두 명 들어가는 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